갑자기 벤의 옆문을 쿵쿵쿵쿵쿵 두드리는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그는 떠나기 전 주변 사람들이 했던 온갖 말들이 생각났습니다. 결국 위험한 멕시코 땅에서 노상 강도들이 나를 찾아낸 건가? 땅 주인이 총구에 머리를 들이대면 어떻게 해야 되지? 노심초사하면서 문을 딱 열었는데 그때 그가 발견한 것은 될 일은 된다는 주인공 마이클 싱어의 삶을 글로 묶은 자전적 에세이입니다. 우연히 머릿속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개인의 호불호보다 더 위대한 가르침에게 내맡기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내맡기는 삶을 통해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할 수 있는 각종 직업을 갖게 됩니다. 대학의 교수, 베스트셀러 작가, 건축회사 CEO, 그리고 IT 회사 CEO. 끝이 아닙니다. 100만 평의 요가 사원을 이끄는 리더까지. 누구는 모든 노력을 다 해도 이 중 한 개의 직업을 갖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닌 삶이 가져다 줬다고 하면서 이루어냈습니다. 과연 마이클 싱어는 어떻게 삶에 내맡기기만 했는데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됐을까요? 주인공 마이클 싱어의 이야기는 그가 23살 때의 시점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요즘 말로 하면 전형적인 엄친아였습니다. 플로리다 대학의 경제학도였고 석박사 과정을 통해 전액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는 월스트리트 중개인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그냥 잘난 놈이 잘 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결코 이런 생각만 드시진 않을 겁니다. 마이클 싱어는 정말 철저한 경제학도였습니다. 그는 철학, 심리학, 종교학 따위의 과목은 들어본 적도 없었으며 오직 기호논리학, 고등미적분, 이론 통계학이 그가 공부해온 과목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이성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흔히들 사람은 잘 안 바뀐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갑자기 바뀌기라도 하면 죽을 때가 됐나 라는 말을 하곤 하죠. 그만큼 큰 충격이 있어야 비로소 사람이 바뀐다 라는 말이겠죠. 하지만 마이클 싱어에게는 외침도 아닌 작은 속삭임만으로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23살 때인 1970년 여름, 마이클 싱어는 플로리다 개인집일의 셸리라는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셸리의 오빠 로니가 놀러온 날이었죠. 평소처럼 느긋하게 잡담을 나누던 날이었습니다. 아까 파스타 진짜 맛있던데? 소스 직접 만든 거야? 셸리가 백종원 유튜브 보면서 만들던데 진짜 맛있죠? 와, 그래서 맛있었구나.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말을 잘 하다가 어색한 침묵이 흐를 때요. 그러면 우리는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 어떤 이야기를 꺼내야 하지? 머리를 굴리거나 하는 그럴 때 말입니다. 그때가 딱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전과는 뭔가가 달랐습니다. 할 말을 찾는 게 아니라 찾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상태가 된 것이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음과 감정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지켜보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마치 삶이라는 게임 속 마이클 싱어라는 캐릭터를 3인칭으로 보는 것처럼 말이죠. 로니와의 하루는 그렇게 흘러갔지만 마이클 싱어에게 그날은 평소처럼 지나가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말하는 것을 더 이상은 듣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아, 손흥민 요즘 왜 이렇게 못해? 정치는 왜 저 따위로 하는 거야? 하여간 정치인들하고는 이건 불편해, 저건 싫어, 그건 좋아. 샤워를 해도, 친구들을 만나도, TV를 봐도 머릿속의 목소리는 멈추질 않았습니다. 어느덧 그의 삶의 대부분은 이 목소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스페인어 수업 시간이었는데요. 스페인어가 끝나고 교수님에게 달려나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우리 머릿속에는 다들 끊임없이 말하는 목소리가 있잖아요. 스페인어를 능숙하게 한다는 건 이 머릿속의 짓거림이 스페인어로 말한다는 거 아닐까요? 그쵸? 그러자 교수님은 그래. 마이클 요즘 시험 때문에 많이 힘든가 보구나. 그래, 수고해. 성급히 자리를 뜨는 교수님을 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마이클 싱어의 마음속에는 이 목소리만 멈출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라는 불같은 열정이 생겨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머릿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마크 월드만이라는 친구가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마크 월드만은 열혈 독서가였고 마이클 싱어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책 한 권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 책이 바로 필립 카플로가 쓴 선의 새 기둥입니다. 이 책은 선불교에 관한 책인데요. 아까 말했지만 그는 철저한 이과생이었고 종교에 대해서는 1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그에게 무신론자냐고 물어봤으면 무신론자가 뭐 먹는 거야? 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는 선불교에 관한 책을 훑어보고는 가슴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였죠. 그 책은 머릿속의 주절거림에 대한 책인 걸 단박에 알아차린 거죠. 책에서는 마음속 주절거림의 소리를 지켜보는 자를 참자라고 했습니다. 어렴풋이 자신처럼 머릿속 주절거림을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이 또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침내 찾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책에는 명확하게 그 목소리로부터 해방되는 길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책에서 말하는 바는 매우 분명하고 명료했는데요. 마음에 관해서 읽고 말하고 생각하기를 멈추고 그저 그것을 조용히 침묵시키는 데 필요한 일을 하라. 그 필요하다는 일 역시 명확했습니다. 바로 명상입니다. 마이클 싱어는 명상에 대해 알기 전부터 홀로 앉아 그 목소리를 멈춰보려 했지만 아무런 성과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이미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효과를 본 확실하게 믿을 만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었죠. 폭죽처럼 터지는 통찰도, 깊은 경험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호흡과 무소리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의 목소리와 점점점 멀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몇 주 후 아내 셸리와 친구들과 함께 오칼라 구규림으로 캠핑을 간 날이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숲속 한적한 곳에 자리 잡았고 마이클 싱어는 그 숲에서 좋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친구들과 셸리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들과 떨어진 호숫가 근처에서 명상할 장소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는 곧다마 시다르타처럼 나무 하나를 골라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절대 일어나지 않으리라. 등과 목을 바르게 펴고 배의 들고 남에 집중하면서 호흡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선의 새 기둥 책에서는 무 소리를 배꼽 아래에서 나는 것처럼 상상하라고 알려줬었지요. 그는 평소 명상할 때보다 더 오랫동안 앉아있을 작정이었기 때문에 훨씬 강도 높고 진지하게 임했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 그 어느 때보다도 깊게 명상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배의 들고남과 호흡에 집중하다 보니 배꼽 아래에서 따뜻한 기운들이 퍼졌고 그 감각에 푹 빠져 스스로를 느끼지 못할 정도까지 깊이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경험이냐며 이것이야말로 명상이 틀림없다며 짓거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평소의 상태로 돌아오기 시작하던 순간 이번 명상만큼은 달라야 한다며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깊은 명상과 현실의 의식 상태로 오가고 있던 그때 나라는 의식 뒤편에서 어떤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너는 너의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은가, 알고 싶지 않은가? 이 목소리는 머릿속의 짓거림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는 그 질문에 답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포 하나하나가 더 깊이 들어가기를 갈망했기 때문이죠. 그는 다시 한번 숨을 깊이 들이신 후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세계 너머의 그 느낌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걸까라는 거죠. 마이클 싱어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질문에 답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매번 떠날 때보다 훨씬 더 고양된 상태로 돌아왔다는 것만이 내가 아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서 약간의 의식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다리의 통증이 느껴지기는 했지만 그것은 아주 멀게 느껴졌고 고통에는 그것만의 따스함과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몸을 앞으로 움직이려 했지만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집중이 강도 높게 유지되자 이마로부터 흘러나온 어떤 기운이 주의를 집중하고 있던 아랫배의 단전까지 내려가면서 분명한 하나의 장을 형성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돌아왔을 때는 미묘한 수준의 저항조차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고양된 상태에 좀 더 머물러야 한다는 다급함조차 없었다고 하죠. 오직 한없이 깊고 깊은 평화만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여행에서 돌아왔지만 그의 삶은 180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명상을 할 때면 쉽게 그 고양된 상태로 돌아갔고 밥을 먹을 때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도 평화를 해치지 않으며 행동하는 법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변화가 하나 더 있었으니 끊임없이 흐르는 에너지가 미간으로 올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간으로 쏠리는 주인은 그의 스승이자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2주, 3주 정도 지나자 그 내면의 평화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짓거림에 집중하거나 미간에 몰린 에너지에 집중하거나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의 목소리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는 계속해서 내면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싶었고 유일한 방해는 마이클 싱어라는 개인적 자아였습니다. 이어서 그는 한 가지 확신을 하게 됩니다. 마이클 싱어가 문제다. 그를 없애야 한다. 마이클 싱어는 오로지 자기 자신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에 꽂혔지만 그 방법은 알지 못했습니다. 개인적 자아 그 너머를 본 지 2, 3주가 지났습니다. 단단한 성벽 같았던 마음에서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마음의 소리가 슬금슬금 새어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내면에서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변화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셸리였습니다. 갑자기 그녀에게 이별 통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성적인 사람이었던 그에게 숨 쉴 공간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죠. 결혼한 지는 1년 반 정도 됐었지만 어느덧 그의 인생은 그녀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짐하게 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놓아주는 게 맞다고요. 다행히 타이밍 좋게 친구가 집을 오래 비운다고 집을 좀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이클 싱어는 친구의 집으로 떠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그때의 마음을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슴은 내내 고통을 쏟아냈고 마음은 문자 그대로 산산조각이 났다라고요. 이 구절을 보니 마이클 싱어는 정말 셸리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깊은 명상뿐이죠. 명상에 깊이 집중하고 있으면 모든 혼란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명상에서 깨어나면 다시 혼란과 고통 속으로 돌아와 있었죠.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런 고통의 반복 속에서 안타까웠는지 우연히 친구가 와서 한마디를 건넵니다. 야,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냐? 멕시코가 요즘 좋다던데 한번 가보고 싶지 않냐?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뒤 서점에 갔다가 누가 바닥에 놔둔 책 때문에 꽈당 하고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게 뭐야? 하고 봤더니 멕시코 여행 안내서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어라? 이거 멕시코 여행 한번 진짜 해볼까?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계기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였는데요. 기름을 넣고 있는데 주유기 위에 누가 멕시코 지도를 놓고 간 겁니다. 그때 마이클 싱어는 결심합니다. 멕시코로 떠나야겠다. 멕시코의 공용어는 스페인어인데 어설프게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었고 멕시코를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아는 것이라고는 단 하나,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는 거죠. 친구들과 가족들은 하나같이 강도를 조심하라니, 낯선 사람을 조심하라니 하는 걱정과 경고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을 뒤로 하고는 그는 캠핑용 밴 하나에만 의지해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마이클 싱어는 텍사스를 거쳐 멕시코 북부 중앙 지역까지 며칠에 걸쳐 도착했고 경사가 완만한 작은 언덕 꼭대기에 차를 세웠습니다. 멕시코의 눈부시게 아름다운 풍경에 명상과 요가를 하는 시간은 날마다 늘어갔고 그렇게 며칠을 보낸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벤의 옆문을 쿵쿵쿵쿵쿵 두드리는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그는 떠나기 전 주변 사람들이 했던 온갖 말들이 생각났습니다. 결국 위험한 멕시코 땅에서 노상 강도들이 나를 찾아낸 건가? 땅 주인이 총구에 머리를 들이대면 어떻게 해야 되지? 노심초사하면서 문을 딱 열었는데 그때 그가 발견한 것은 그릇을 들고 있는 8살짜리 남자아이였습니다. 남자아이의 말과 행동으로 겨우겨우 해석해보니 언덕에 사는 미국인에게 주라고 어머니가 이 우유를 주셨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고맙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세상과 머릿속의 목소리가 말하는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한 삶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는 조금씩 경험으로 배워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멕시코에서의 그 경험이 최초로 삶이 펼쳐내는 사건 속에 자신을 내맡긴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멕시코 사람들은 우려와는 달리 그에게 자기네 마을에 들려보라고 하고 따뜻하게 그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말을 태워 너른 벌판에 달릴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선사했고 고마움의 의미로 벤에 있던 현미와 말린 콩 보따리를 꺼내어 그들에게 줬습니다. 그들은 어찌나 고마워하던지 오히려 자신이 더 눈물 날 지경이었다고 하는데요. 머릿속 목소리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따랐다면 결코 경험해보지 못할 일이었을 겁니다. 기꺼이 외로움과 두려움을 맞이했고 그는 마음속 깊이 배웠습니다. 삶이 우리에게 주려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얻어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깨달음을요. 여기까지가 전체 책의 20% 정도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들은 본격적으로 마이클 싱어가 삶에 내맡기기 시작하면서 바라지 않았지만 얻게 된 직업과 함께하는 삶의 이야기들입니다. 뒷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달아주시면 다음 컨텐츠도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컨텐츠 제작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컨텐츠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